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틱의 마지막 우리 로케이터와 포매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틱을 배울 때 가장 처음에 배웠던 것이 리미트였어요. 그쵸? Y림과 X림이라고 해서 각각의 축에 대해서 우리가 음, 그 값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냈었죠. 그 다음에 눈금이었습니다. 눈금은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실제 눈금이 있고 그 눈금에 표현되는 글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바탕이 검맣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라벨로 텍스트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컬러라든지 기울기라든지 등등을 설정할 수 있고요. 실제 눈금은 틱은 여기에 있는 눈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눈금은 메이저 눈금이죠. 왜냐면은 틱과 같이 틱 라벨과 같이 나와 있는 경우는 메이저 눈금이고 마이너 눈금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는 틱과 틱 라벨스로 실제 눈금과 눈금에 있는 라벨을 직접 손으로 직접 넣어줬는데 그것은 이제 매우 우리가 어, 직접 손으로 넣는 것은 자제한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수가 뭐 스케일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나름대로 뭐 음,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바람직한 시각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노케이터와 포매터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노케이터는 그야말로 틱의 위치고요. 그래서 눈금에 나타내는 게 노케이터며 포매터는 우리가 문자열에서 포매팅 한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라벨에 대한 포매터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는 노케이터가 되겠고요. 노케이터는 어, 노케이터 맞죠? 노케이터는 눈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부터 주로 사용하네요. 첫 번째가 이미지 크기가 이게 너무 큰데 좀 줄이겠습니다. 노케이터 보시면 널 로케이터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미지를 매플러 라이브러리로 표현할 때 널 로케이터 많이 쓰고요. 그리고 멀티플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토는 이제 디폴트로 사용하는 게 오토고요. 이 정도 사용하겠네요. 그리고 이 정도 사용합니다. 로그도 사용할 수 있는데 로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로그 스케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로그 스케일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는 거. 노케이터는 이 정도 사용하겠고, 그래서 전체는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매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 사용한다고요? 틴 라베스를 표현할 때 이제 포매팅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널 포매터 한번 볼까요? 널 포매터를 보시면 눈금은 보입니다. 눈금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글씨가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가 널 포매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셔야 해요. 널 로케이터를 사용하면 이제 눈금이 없는 거고요. 널 포매터를 사용하면 눈금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우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뭘 봐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스트링 메소드 포매터와 이제 펑크 포매터를 사용하는데 우리 예제는 이제 함수를 이용한 포매터를 사용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면서 볼 겁니다. 그렇죠? 뭐 스트링 메소드나 포맷 스트링은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이제 둘이 의미가 근데 이제 스트링 메소드 포매터를 저는 더 여러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은 포맷 str 포매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포맷 문자열을 알아야 해요. 근데 제가 앞서
하는 이제 파이썬 강의에서도 이와 같은 것은 파이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퍼센트 연산자와 포맷 메소드로 이루어지는 이제 포맷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F 스트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F 스트링의 이제 포매팅과 관련한 스트링 메소드 포매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메소드 포매터와 펑크 포매터를 사용한다. 지금 정리하면 이거죠. 노케이터는 우리가 눈금을 하는데 눈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포매터는 그 눈금 위에 글씨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틱스와 x틱스와 y틱스, x틱 라베스와 y틱 라베스를 사용한 것처럼 한 땀 한 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포매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맵플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인 임포테이션, 의존성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넘파이를 임포트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시각화하려고 할 때는 사실 넘파이나 판다스는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데이터 분석 이후에 전처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럼 넘파이는 왜 넣느냐? 얘는 이제 수치 연산이나 이제 판다스가 그 숫자 값들을 저장하는 데는 넘파이를 매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넘파이를 넣습니다. 나머지 그죠? 문자열이라든지 카테고리 범주 데이터 등등은 시계열 데이터들은 판다스 안에 있는데 수치 데이터에 대한 이제 함수나 이제 유니버셜 함수라고 하나요? 그래서 ufunction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넘파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에 관련된 것으로는 판다스까지 하면 되고요. 시각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화는 맵플로 라이브러리 파이플롯이에요. 파이플롯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제공해 주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PLT 같은 경우는 이제 도표를 그리는 거고요. 이제 맵플로 라이브러리 전체를 제가 넣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각화 2 그렇죠? 한데 이제 EDA를 위한 시각화가 있고 얘는 이제 파이플로 판다스를 만든 파이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이제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 EDA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분석과 매우 밀접하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EDA는 다른 말로 하면 분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에서 어떤 용어를 듣더라도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분포라고 하면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판다스를 만든 곳에서 한 거고 시각화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맵플로 라이브러리 EDA를 하는데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맵플로 라이브러리도 EDA를 위한 시각화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편리하다, 간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데 매우 예를 들면 이거죠. 맵플로 라이브러리는 같은 EDA 플롯이라고 했을 때 100줄이 필요하다면 EDA는 2줄, 3줄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좋다. 다른 시각화도 있는데 대부분의 시각화들은 맵플로 라이브러리를 하위에 깔고 서브레이어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맵플로 라이브러리를 알면 이 다른 이제 플로팅하는 이제 도구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티커를 좀 봐야 되는데 노케이터와 이제 포매터를 보면 그게 어디 있느냐? 제가 원래 이제 DIR을 해서 보면요. 실제적으로 로케이터와 포매터는 티커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얘를 임포테이션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티커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개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우리가 타이핑 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거 티커에 있는 거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는 거를 좀 더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쓰시면 돼요. 그래서 티커점 하면은 티커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 대부분은 매플로 라이브러리 임포트해서 타이핑 수는 조금 늘어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케이터 사용할 때는 티커 밑에 있어서 티커를 임포트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코드 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코드에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연습할 때는 전체를 가져다 쓰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임포트를 하위 이제 모듈을 가져와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패키지를 가져와서 하위 모듈을 접근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만 여러분들이 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토 로케이터랑 이제 널 로케이터 그리고 포매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왜 사용하는지 알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써보면 피규어를 만들고 액시스 추가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피규어 하면 윈도우 창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서타이틀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그리고 사분면을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add subplot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엑시스의 다른 말이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라고 했죠. 용어가 다르다. 엑시스와 서브플롯.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달라요. 하지만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그거를 지금 구분하지 말고 나중에 그걸 사용할 때쯤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시스가 그려지는 공간을 서브플롯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엑시스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X림과 Y림을 설정할 때는 PLT에서는 그냥 X림, 우리가 엑시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엑시스 위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0, 10 Y림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값과 끝값으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로케이터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기 때문에. 널 포매터 해보겠습니다. 널 로케이터. 피그 쇼. 피그 쇼는 이제 윈도우를 보이는 건데 실제적으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숫자 나왔네 하고 Y가 됐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X 엑시스는 이제 X축이에요. 그렇죠? X축에 보시면 눈금이 없죠. 그것은 이제 널 로케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셈 메이저 로케이터고요. 마이너 로케이터는 이미 없기 때문에 안 써도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너까지 이제 눈금을 없애고 싶다면 동일하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렸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엑시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x-axis 점으로 연결해서 엑시스 그러니까 사분면의 축은 x와 y 따로따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여기서는 x림, y림 그냥 x, y, x 라벨, y 라벨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엑시스 축 자체 그렇죠? 이 위에 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축 자체는 x 엑시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거랑 동일한 게 뭐라고 했죠? 서브 플로츠라고 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X림과 Y림을 사용했느냐? 눈금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2468 이런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정을 한 거고 얘는 실제 강의랑 상관이 없는 거고 실제로는 접근해서 set major
로케이터. 여기 문제가 뭐냐면 틱이라고 안 해요. 로케이터라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로케이터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널 로케이터 하면 동일하게 X축에 아무 눈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라벨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따로 지정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한 가지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번에는 오토 로케이터 사용하겠습니다. 피규어 만들고요. 어머나.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X축 위에 있습니다. set X림, Y림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눈금이 충분히 물론 0부터 1까지 해도 눈금이 생기긴 해요. 하지만 이제 눈금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엑시스, X 엑시스 얘도 X축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set 메이저 로케이터 여기 로케이터 오시죠. 그래서 보시면 오토 해볼게요. 실제 오토가 기본이거든요.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로케이터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Y축하고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일반 이게 없을 때랑 차이점을 못 느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본값이 오토 로케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로케이터의 사용 방법 집어넣어준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좀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이제 마이너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 로케이터 한번 해볼 텐데 일단 메이저에 대해서 해볼게요. 피규어 엑시스 피규어 만들고도 해볼까요? 여기는 서플로스를 하겠습니다. X림 0에서 1에서 12까지 할 거라서 10입니다. 상관없고요. 눈금을 먼저 줄게요. 눈금은 12월을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눈금과 눈금 라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콜랩이 구글 거고 미국 거다 보니까 한글 폰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한글 폰트가 없기 때문에 판다스 같은 경우는 한글이든 아니든 어쨌든 보여주는데 매플로 라이브러리는 한글 폰트가 없으면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한글이 깨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노테이션 있다고 했죠. 45도로 기울 거고요. 그리고 X 엑시스 이제 합니다. 그래서 set 마이너 로케이터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멀티플 로케이터 0.25면 뭐죠? 1과 여기 사이에 그렇죠? 1과 2 사이에 0.25니까 3개가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4칸으로 나누면 3개가 찍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규어 쇼 하면은 이제 없을 때랑 있을 때랑 한번 비교해 보죠. 없을 때 보시면 없죠. 마이너 틱 안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각각의 이제 주별로 어떤 값을 표현해 주려고 하면 눈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눈금을 표시하느냐?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첫 번째 주인지 두 번째 주인지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요. 12까지 하니까 여기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3
이렇게까지 해야만 이제 가운데 위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로케이터에 대한 거였어요. 어려운 건 없죠. 하지만 우리가 멀티플 로케이터에 대한 이해, 오토 로케이터가 기본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이걸 어떻게 설정한다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축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접근한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틱을 제가 숫자로 넣었잖아요. 그렇죠? 얘도 숫자로 아니 직접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땀 한 땀 넣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 넣는다고요? 이제 x axis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마이너 로케이터 틱터 멀티플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1마다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죠. 하면 이제 1마다 찍고요. 메이저를. 그리고 페브러리부터 찍었네. 0부터 3이니까. 이 숫자가 1부터 이제 틱을 그렸으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틱 나벨스까지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그려야겠죠. 그래서 틱은 1마다 찍혔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순서대로 찍힌 거예요. 근데 얘가 제로에 찍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순서대로는 안 찍히네. 그래서 이제 얘는 눈금이 1마다 찍히는 거고요. 그리고 로케이터 마이너는 0.25마다 찍히는 겁니다. 그 포매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할 때는 메이저 로케이터와 마이너 로케이터 사용법. 우리는 원래 이제 직접적으로 아이고 이렇게 이걸 다 손으로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티커가 아니라 멀플로 네, 이렇게 하셔야 좋고요. Y는 멀티플 0.5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차이점 알 수 있겠죠. 그렇죠? Y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네. 0.5마다 찍힌 겁니다. 그냥 8하고 9가 안 찍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을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케이터는 두 개만 쓴다. 우리가 널 로케이터와 멀티플 로케이터를 주로 사용한다. 뭐 다른 로케이터에 대해서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림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 어디 갔지? 여기는 틱을 3개만 그리겠다. 이거를 n등분하는 게 리니어고요. 근데 이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멀티플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틱을 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X림으로 조절해주면 돼요. 보여줄 곳을. 그렇죠? 그리고 널 로케이터를 사용합니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포매터 볼 차례죠. 포매터는 눈금이 아니라 눈금의 위에 보이는 글씨를 나타낸다고 했고 글씨를 나타내기 때문에 스트링, 문자열 포매팅과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널 포매터, 펑크 포매터 그리고 스트링 메서드 포매터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한번 예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시간보다 조금 깁니다. 왜냐면은 로케이터와 포매터가 생각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코드량이 많죠. 보여드릴게. 그렇고요. 이제 하면은 이제 포매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냥 간단한 거 보여드릴게요. Y축에 대해서.
그렇지. 그래서 동시에 생성하고요. 뭐 x림 말고 y림만 설정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마이너스 30만 300만부터 일부러 이 숫자를 정한 거예요. 1400만 맞나요? 1400. 공이 다섯 개예요. 마이너스도 공이 다섯 개여야 되겠죠? 여섯 개죠. 그리고 피그 쇼를 하고 이제 뭐를 할 거냐? 이게 돈이라는 겁니다. 돈 set y림 이게 돈의 액수인데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얘를 이제 달러로 표현하려면 1000은 우리가 뭐 K 그렇죠? 그렇죠? K로 표현하고 그리고 공이 6개인 건 밀리언 100만으로 표현하죠. 그거를 한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엑시스 y 엑시스 set 메이저 포매터 그렇죠? 티커 스트링 메서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맞겠죠? 포매터고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여기다 이제 포맷 문자를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앞에 달러 붙이고 그리고 1.2 뭐 .2 정도 소수점을 잠시만요. x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 앞에 달러가 붙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잘 붙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를 우리가 K로 바꿔주고 싶은데 걔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수점 둘째 자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그죠? 왜냐면은 달러니까 달러는 센트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K 뭐 얘는 마이너스 200K 얘는 200K 뭐 얘는 400K 그리고 얘는 뭐 1.0M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면 우리가 스트링 메서드 포매터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뭘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함수 펑크 포매터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2000K로 나타내고 싶으면 그렇죠? 2000K로 나타나고 싶으면 실제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이 틱에 대한 숫자가 들어가요. 숫자가 들어가서 200K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앞에 달러 쓰고 첫 번째 문제는 얘를 스트링 포맷 메서드 포매터로는 200으로 만들어 줄 수 없어요. 그렇죠? 뒤에 K는 붙일 수 있지만 이 K와 뒤에 얘 같은 경우는 1M이잖아요. 1.0M 또는 1M인데 얘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야 해요. 그죠? 하지만 이제 포매팅에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와 달러를 보시면 그 달러가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함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 오고 포스 오는데 꼭 여기 x와 포스 둘 다 해야만 위치 매개 변수기 때문에 만약에 포스가 없으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포스는 이제 포지션이라고 해서 위치값까지 조절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것은 값입니다. 여기 x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실제로 값 밸류 할까요? 값이 들어요. 여기 y 값이든 x 값이든 각각의 t의 값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제 이거의 리턴 값은 여기에 보여주는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가 부호 결정해야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k가 올지 m이 올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로 한 게 이해가 안 되셨으면 이 함수를 보시고 한번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밸류가 0보다 작으면 사인이 결정이 되죠. 마이너스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돼요. 그렇죠? 왜냐면 0부터 플러스는 우리가 플러스를 표시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리고 사인을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서픽스를 결정할 때입니다. 그렇죠? 끝이죠. 그래서 밸류를 절대값을 취해줘요. 왜냐면 이제 부호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00, 밀리언 이상이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데 밸류가 5보다 크면 셋, 하나, 둘, 셋, 0이 6개면 서픽스가 m이 되고요. 그리고 else if 밸류가 1000 이상이면 서픽스는 k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바로 리턴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리턴하느냐? 사인을 f 스트링으로 할게요. 사인 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밸류 넣고, 값은 이제 그대로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고, t 밸류를 절대값을 취하고 실제 값을 넣어야겠는데 밸류를 나눠서 이렇게 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밸류 넣고 그 다음에 서픽스 넣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이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랑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여기에 이제 펑크 포매터 그리고 함수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함수 자체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서플로츠 함수를 보여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 둘 셋이죠. 뭐 대충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엑시스 위 4분면 위에 있고요. y 엑시스에 셀 메이저 포매터 맵툴로 티커 밑에 펑크 포매터의 함수를 넘기면 이제 우리가 결정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위에 거랑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위에 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달러가 붙는 거는 상관없었고 마이너스가 달러 뒤에 붙어요. 왜냐면 우리가 숫자를 달러 뒤에 숫자를 이렇게 소수점 아래 2개까지만 표현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를 마이너스와 달러의 위치를 우리가 조정해야 돼요. 그렇죠? 달러 안 붙였네요. 죄송합니다. 말 달러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값의 이제 커런시와 각각의 값과 그리고 서픽스까지 여기 보면은 200,000면 K를 붙이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1.0 M 이런 식으로. 그렇죠? K는 심지어 0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만 사용하면 되죠. 얘는 그럼 기본적으로 인티저가 들어오기 때문에 범위를 어떻게 나눈다? D가 이제 데시몰의 줄임말이에요. 정수. D는 없대요. 플롯에 대해서 D는 없다. D가 아니면 I인가? 숫자? 이걸 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D나
F가 소수거든요. 플로트. 정수는 인티저 아니면은 아이고 그냥 F를 쓰면 F를 쓰게 되면 소수점은 몇 개까지 보여줘야 될지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수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수가 오면 그냥 하면 보여줄 텐데 얘는 0이 붙네요. 얘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매터와 로케이터에 대해서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복잡하고 좀 더 시각화를 위해서는 펑크 포매터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결론은 이제 밸류와 포지션 이렇게 가까이 값들이 들어오는데 이 값에 들어오는 값은 틱에 있는 값이고 그렇죠? 리턴 값은 뭐다? 여기 보이는 틱 라벨을 우리가 리턴해 주는 거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X축, Y축에 대해서 전부 배웠어요. 첫 번째는 이제 뭐 관련 있겠지만 그리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리미트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라벨, 각각의 축의 이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렇죠? X 라벨과 Y 라벨. 그리고 틱스와 틱 라벨스 그리고 포매터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웹플러 라이브러리 기본은 마무리된 거고 이제 나머지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텍스트에 관련한 거 조금 추가해서 배우고 이제 뭐 레전드 같은 거 배우고 이제 우리가 고급 서브 플로츠 하나의 피규어에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사분면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꼭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여러 번 듣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예제는 센님하고 이제 XT가 YT 또는 이제 틱 나벨스로 끝내거든요.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한 예제라서 그래요. 근데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사용하려면 메이저 포매터와 뭐 마이너 포매터, 메이저 로케이터와 마이너 로케이터와 포매터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